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잘 생기는 피부염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아이들이 기저귀를 찾아보면 흔하게 생기는 기저귀 발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발진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저귀 발진은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차게 되고, 기저귀를 차게 된다면 기저귀 안에 대변과 소변을 봄으로써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저귀 발진은 2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잘 생기지만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조차도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귀 발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부위에 대변이나 소변이 묻어가지고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접촉했다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지는 않고 접촉 시간이 길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항문 주위에 발생할 경우에는 대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기저귀를 찬 밴드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소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저귀가 너무 타이트하게 밀폐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저귀 내에 수분들이 잘 통풍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기저귀 발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귀는 약간은 공기가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준다면 아이가 기저귀 발진이 생길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사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기저귀 발진이 생겨서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해서 저에게 진료를 본 아이들의 기저귀 발진 사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거를 일부러 갈아주지 않아서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을 자주 본다면 아무리 기저귀 발진이 생기지 않도록 닦아주고 예방을 하려고 해도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장염이 있어가지고 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엉덩이가 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모유가 앞에 나오는 전유, 뒤에 나오는 후유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전유를 좀 많이 먹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변을 찌리듯이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항문 주위를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저귀 발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것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경우는 곰팡이 감염에 의한 기저귀 발진인데 앞에서 보여준 사진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저귀 발진이 이틀 내지 3일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여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2세 이전에 기저귀 발진이 잘 생긴다고 했고 그 사이에는 기저귀를 차게 됩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차지 않는 나이에서 항문 주변으로 발진이 생겼다면 그것은 세균 감염에 의한 발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 이것이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인데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저귀 발진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나면 바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부위를 잘 씻어준 다음에 약간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엉덩이 부위에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엉덩이가 짓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려주고 거기에 보습제 같은 것을 발라주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는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서는 아이에게서 곰팡이 감염이 되어 있을 때는 항진균제를 사용하고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기저귀 발진이 있을 경우에는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비누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 있을 경우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씻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씻어줄 경우에는 자극을 줘서 오히려 피부염에 의한 발진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저귀 발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도 기저귀 발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